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무직원 시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 심사하신 후에 4월 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양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4월 21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본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시장 직속 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의 회의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이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나서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 직속부서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 자료 3페이지입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예산안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32억 3,600만 원에서 5,200만 원이 증액된 3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 내역으로는 공무직 직원의 질병휴직으로 추가 전보 발령에 따른 인건비와 2021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 체결에 따른 보수 인상분 0.9%를 추가 반영하여 5,2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2억 7,900만 원에서 20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비 예산 내시 통보에 따른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예산으로 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과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은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11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7억 5,800만 원보다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1,035억 3,600만 원보다 130억 원 증액된 1,16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비와 시도비 보조금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과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등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전입금으로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산업보건의 자문료 24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9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에 1,600만 원, 통장 자녀 장학금 3,500만 원, 안양시 자유센터 부설주차장 주차시스템 시설비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으로 3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 44억 3,3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증액하였고 자율방재단 사무실 교체 및 냉난방기 구입에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7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 체육과 소관으로 직장운동부 숙소 전세 보증금 4억 1,700만 원,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1억 7천만 원,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고 체육관 승강기 안전시설 개선공사 1억 2,300만 원,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정관 방송 설비 설치공사 14억 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도장공사 6억 6천만 원을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편성하여 총 42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 소관으로는 무임민원 발급기 외부 부스 설치 1,500만 원과 여권 팁 공무직 4명에 대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는 홈페이지 대량 접속 제어 솔루션 구입 4,900만 원,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구입비 8,600만 원, 국비 지원 사업인 디지털 기반 노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14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2022년도 수치지형도 제작 사업 3억 9,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국제협력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 규모는 기정액 대비 32억 9,400만 원을 증액한 26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기금 운영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수익 계획으로 전입금 2억 원 및 예치금 회수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치금 2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억 6,4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수익 계획으로 전입금 3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억 원, 인력 운영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259억 4천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수익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 예탁금 5천만 원, 예치금에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억 5,9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박인열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 및 관련 법규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본 예산액보다 11.2%인 1,749억 3,2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89억 4,100만 원으로 일반 회계는 10.6% 증액된 1조 4,536억 5,200만 원, 특별회계는 14.2% 증액된 2,852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의 증액은 1,394억 7,400만 원으로 세의 수입 14억 2,800만 원, 지방계부세 106억 100만 원, 조정교부금 780억 7,400만 원, 보조금 245억 8,600만 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 247억 8,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하게 세입 예산은 354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의 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24.68%인 4,291억 1,200만 원으로 본 예산액보다 19.5%인 700억 4,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미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조 증감 내역을 보면 부시상 직속부서는 16.58%가 증액된 149억 600만 원, 기획경제실은 24.83%가 증액된 2,677억 7,500만 원, 안전행정국은 12.56%가 증액된 1,165억 3,800만 원, 만안군은 5.83%가 증액된 145억 5천만 원, 동안군은 5.92%가 증액된 153억 4,3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8쪽부터 11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이은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본 예산액보다 70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4,291억 1,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억 6,800만 원, 특수고용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25억 원, 노동인권센터 설립 추진 14억 5천만 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25억 원, 민생경제회복지원금 44억 3,3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편성 대부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금,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시민 편향 증진 사업, 인건비성 법적 경비 증가분 반영, 국도비의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개세 조정에 따라 세입 세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운영 방침 및 관련 복귀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당초 기금운영계획보다 38.6%인 1,34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4,836억 8,200만 원으로 통합개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개정 2,747억 8,500만 원, 재정 안정화 개정 1,639억 8,300만 원, 국제협력 진흥기금 등 14개 일반기금 449억 1,4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십자 쪽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입니다.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기금 운영계획보다 37.8%인 1275억 2600만 원 증액된 4651억 6400만 원으로 증가한 내역을 보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의 통합계정 579억 1400만 원, 재정 안정화 계정 663억 1700만 원, 남북교류 협력기금 2억 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체육진흥기금 8,9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5조 기금 수지 현황은 이 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7조 종합검토기원입니다. 기금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듯이 특정한 분야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만큼 일반 회계와 명확히 구분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 기금 분할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는 바,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운영 방침에 따라 여유자금의 예치 및 재정 융자 등에 활용된 것으로 그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란 의원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사업 보고서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추가 경정과 상관없이 이제 민원 때문에 제가 자율방범대 차량과 관련하여 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이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차량이 지원된 현황, 그다음에 올해 차량 지원될 계획,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차량 지원할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서면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9조 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 교체와 관련하여 사업 현황, 예산 편성 사유, 그 다음에 교체 사유가 무엇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서면 답변 설명 바랍니다. 홍재현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조 축구 정용 경기장과 관련하여 용역이 이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사업 현황,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이제 향후 계획, 그리고 아직 뭐 도면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어떻게 이제 무엇이 좀 들어올 건지 그게 기본 계획 틀이 있다면 그거 서면 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황인석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 무기계약 근로자가 어느 부서에 몇 분이나 계시는지
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지 부서별 뭐 좀 자료 좀 주시고요. 페이지는 207쪽입니다. 추교동 과장님,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예산안 213쪽이고요. 행복마을 관리소 추진 실태 사항을 좀 보고 싶어요. 특히 관양동에 기존에 했던 것이 모범적이기 때문에 그쪽 걸 주시고요. 우리 박달일동과 안양 2동에 요번에 두 곳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양시에서 지원할 것이며 이 부분에서 어떤 방법으로 세부적으로 이끌어 나가실 건지 제가 봤을 땐 조금 장비나 이런 연약한 것 같은데 너무 형식적으로 갖추기식만 하지 않았을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방향을 좀 찾아야 되거든요. 장비도 많이 허접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완 점도 필요합니다. 자율방범 초소 이전 관련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215쪽에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과 뭐 안전진단이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부분과 같이 주시고요. 세부 자료 같이 좀 주시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 박민구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어요. 220쪽인데요. 사업량에 나오는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추가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역과 자료 주시고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과 홍재영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이고요.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정관방송 교체 작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나오는 세부 내역서, 견적서, 그리고 장비 사양, 그리고 사진도 같이 있으면 주시고요. 아마 이거 누군가한테 아마 받았을 거예요. 견적을 미리.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 산출이 나오겠죠. 좀 자료 좀 챙겨 주십시오. 225쪽에 야외 체육시설, 인조단지, 충전재, 포설이 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 자료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견적 받은 거 있으면 견적서도 하나 같이 주십시오. 사진도 같이 하나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 신윤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34쪽이고요.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을 뭐 보수하나 봐요. 디지털 노후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 세부 내역서와 그리고 정비 시스템 내구년이 있을 거예요. 장비에 대한 그 내구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같이 주시고요. 사업비에 대한 산출 내역까지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은입니다. 이제 또 코로나도 이제 정점을 찍은 것 같습니다. 잘 버텨오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아직도 2000여 우리 공직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시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청년 정책관의 김대일 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고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있어요. 그 사업 내역서 세부 자료 제출 바라고요. 지원 대상이나 요건 이런 거를 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추교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고요. 아까 또 이재은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바라고요. 지금 감액이 됐는데요. 현 예산 소진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박문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0쪽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이 30억이 이제 추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 제출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홍재영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이고요.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 출연금 세부 내역과 2022년 안양 시민 프로축구단 총 사업 운영비 있죠. 세입 세출
세부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의원입니다. 1차 추경이라서 뭐 지난번 본예산 때 다뤘던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질문할 건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개만 앞에 의원님 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네요. 보니까 체육과 홍재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 종합운동장 음향시설하고 음향 주차장 도장공사하고 예산이 좀 많이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세부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앞에 의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어제 충무경제위원회에서 한 번은 다루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앞에 의원님도 중복되어 있는데요. 자율방재단 사무기 컨테이너 교체비, 자율방재단 사무실 난방비 구입비, 도비 보조금 반환도 저기 있네요. 저 자율방재단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 사업계획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열 의원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한 내용과 제가 준비한 게 중복이 돼 있어서 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계획관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에 있는데요.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이게 이제 신규인지 아니면 어떻게 신규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이런 거에 대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왜 이게 이제 편성이 됐는지 이따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교동 우리 자책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6쪽을 보면 안양시 남북교류 협력 기금 조성이 많이 이제 이렇게 기금으로 갔죠. 네, 가는데 기금으로 가면 우리 자책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건 모르시죠? 따로 여기서 집행을 하나요? 자책행정과에서 사업만 예. 예. 그럼 그것 좀 최근 3년간 어떤 사업이 있었고 어떻게 예산을 지원했고 요거 좀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19쪽에 민생경제 회복지원국 관련해서요. 지급 대상에 대한 선정, 사유, 기준, 그거 좀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후 참 민생경제 회복 관련해서 많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최근 2년간 이런 거에 대한 지원 현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지난번에 다뤘던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서 자료 요청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그냥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홍재현 과장님, 제가 어제 경기를 안 봐서 그런데 우리 전광판에 있던 거 수리됐나요? 운동장에 있던 거 그거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산 지 얼마 안 된 거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고친 게 아니라 네. 그러게 딱 제 눈에만 그게 보였는지 그날 경기하는 도중에 전광판에 스크래치 난 게 바로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또 하나는 이건 좀 자료 요청을 할게요.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하셨는데 우리 축구 전용 경기장에 대한 용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혹시 이거에 대한 용역 이전에 우리가 벤치마킹, 대여 벤치마킹 갔다 온 게 있는지 이 부분 있을까요? 국내에 어떠한 경기장을 보니 그래도 이 정도 수준은 우리도 해야 한다라는 그 정도의 것이 있잖아요. 네, 보편적인 게 있으면 어디를 보고 어떤 면은 우리도 좀 새로 지을 것에 대해
용역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혹시 의원님들도 궁금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 있으면 이따가 자료가 있으면 같이 오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답변해 주시기 전에요. 지금 질의서가 자리에 안 계신 의원님들 거는 그냥 건너뛰고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안 15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5,207만 3천 원이 신규자 발령에 따른 예산인지 예산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과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근무하던 공무직인 VTR 촬영 기사 1명이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질병 휴직 중에 있어 신규자 발령이 아닌 금년 1월 3일자 공무직이 추가로 전보 발령됨에 따라 사진기사 인건비 2022년도 1년치 5,155만 9천 원과 작년 12월에 합의된 공무직 임금 인상 협상 체계에 따른 보수 인상분 0.9%인 51만 4천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20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 요청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참고로 공무직의 주요 업무는 주요 행사와 시정 뉴스 및 기획 영상에 대한 영상 촬영 및 편집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서정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병 휴직에 따른 이쪽으로 그러니까 전보 발령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롭게 이제 편성이 아마 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이분이 그러면 급으로는 9급인가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무기계약. 가급 사진기사 가급이라고 가급입니다. 하나요? 네, 네.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가급, 나급 이렇게 되나요? 네, 그럼 저희 홍보실에는 가급이 있습니다. 지금. 가급이. 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본급을 보면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본급에 그러면 5천여만 원 보수가. 이분이 얼마나 그 근무를 하셨죠? 지금 현재 18호봉입니다. 18호봉이면 연수는 어느 정도? 연수는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네, 꽤 오래 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그 신규인 줄 알았더니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신규 같으면 임금이 상당히 좀 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도 않네 보니까 연수에 비하면.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희 의원님께서 예산안 16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지원 요건 등 세부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네, 김대일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인섭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희섭입니다. 이재원 의원님께서 안양시 공무직 부서별 인원 및 업무 내용 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재원 의원님 답변도 서면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네,
황인섭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추기동입니다. 먼저 이명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조례 제정 이후에 차량 지원 현황 그리고 금년도 차량 지원 계획과 향후 지원 계획과 관련해서 서면 제출 및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추천 차량 구입 지원은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정열 위원님께서 남북 교류 협력 기금 최근 3년 사업 현황과 예산 지원 현황 자료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료는 봤고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구연한 10년 넘은 데는 내년 예산에 또 별도로 할 수 있나요? 차가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10년 넘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요. 차량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이따 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명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남북 교류에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네요. 사업 시행한 게 뭐 이렇게. 올해는 3건의 사업 계획을 마련했는데요. 네. 이제 그 코로나 거리두기도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에 네. 추진할 계획이시라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북 관계가 원만하면 좋은데 어쨌든 이런 걸 조금이나마 미랄이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추교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문교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박문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란 의원님께서 219쪽 자율방재단 사무실 컨테이너 교체 관련 사업 현황, 예산 편성 사유, 교체 사유에 대해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현황으로 사무실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재단은 2010년도에 구성이 되었음에도 그 사무실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안양 7동 자율방범대 처소가 이제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급히 이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예산 편성 및 교체 사유에 대해서는 그 현재 컨테이너 규모가 사무실과 또 창고 역할을 이렇게 겸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컨테이너는 창고를 활용하고 그 옆에 사무실형 신규 컨테이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사무실 개소 후 안양시 자율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운영되면 활동 장구 보관 및 자체 회의 개최 등을 현재 사무실에서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상황이 또 방재단에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근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의원님께서 219쪽 자율방재단 컨테이너 교체비, 사무실 난방기 구입비, 도비 보조금 반환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일 의원님께서 219쪽 민생경제회복 지원급 지급 관련 대상 선정 사유 및 기준, 최근 2년간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돼 있거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명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저기 지난번에 자율방재단 사무실을 이제 자율방범대 7동 그거 안 쓰는 거 분리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창고로 활용을 하신다고? 이제 기존에 그 원래 교체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방재단이 보관하고 물품이 있습니다. 그 물품을 이제 기존에 철거하고 새로운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사무실하고 창고로 병행하게 쓰기에는 그 기존에 새로 된 컨테이너가 모자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는 놔두고 새로 설치하는 컨테이너는 사무실로 이렇게 그 두 옆에 개를 부지가 있어요? 예? 그 옆에 부지가 있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 옆에요? 점용 허가도 현재 지금 신청을 지금 요청한 해놓으셨어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기존에 그 자율방재단 그 물품을 동사무소에서 보관했었잖아요. 동도 보관하고 있고 참 쑥스러운 얘기인데 기존에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방재단님 사저 그 지하 아파트 거기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물품을. 그 개인적으로 예, 창고가 집에다가 없어가지고요. 예. 보관을 했었다고요? 네네. 근데 자율방재단 그 물품이 원래는 이제 뭐 안전에 유하고 할 때 비가 오거나 뭐 할 때 그 물품을 이제 많지 않아요? 각 동에 다 비치면은 동별로 많을 것 같은데. 예, 이제 동해는 주로 소모품 위주로요. 음. 하고 왜냐면 그 장비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알다시피 안양 같은 경우는 저희 사회 기본적인 인프라가 이제 구성이 잘 돼 있다 보니 뭐 저희 방재단이 나설 정도로 뭐 치수사업 관련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요. 혹시라도 대비해서 제가 물품을 구입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류가 좀 다양하고요. 뭐 그런 소모품 이외의 것은 좀 딱히 좀 그 한 군데서 보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가 없어서 기존에 어쨌든 이제 거기 지금 방재단 사무실 네. 쓰고 있잖아요. 현재 예, 현재는 이제 창고로만 쓰고 있습니다. 창고로만 쓰고 예, 지금 예. 아직 거기를 안 써요? 사무실로? 사무실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 확보를 하면 그 예산 가지고서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설치할 겁니다. 사무실용 콘테이너를 놓고 예를 들어서 뭐 운영비나 직원 뭐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는 건가요? 예, 그게 보조 사업으로 이제 하면은 지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뭐 자체적으로 운영비나 뭐 상주 직원까지는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그 저희 자율방재단 지원 비용을 보조금 쪽으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저희가 직접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다른 단체 마냥 보조금. 예, 보조금 쪽으로 하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운영비도 얘기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가. 이제 사무실이 이제 컨테이너로 다시 져주면 운영비하고 이런 게 지원이 되나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말씀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참고로 로드맵에 해가지고 사무실을 확보했기 때문에 또 지원 차량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재단 차량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차량도? 차량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아직 안 돼요? 예. 그래서 한 대 정도는 저희가 그 차량을 좀 아니, 지원해줘야. 안양시만 방재단 차가 없어서 행사하고 뭐 하면 뭐 네, 맞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차량도 어차피 자율방 다 봉사단체니까 자율방범대도 차량이 있고 한 대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7동에 저희 자율방범대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그 옆에 이렇게 보면 그 옆에 여기다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초소 옆에. 네. 제가 밑에 이제 콘크리트 깔고요. 그래서 사전에 사전 답사를 다 해서 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이명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율방재단에 질의했는데 저도요. 네. 지금 자율방재단 지금 활동하는 인원이 몇 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현재 한 34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네요. 340명이요? 예, 동별로 뭐 한 10명 내외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이유가 뭐예요? 도비 보조금은 이건 그 이제 2천만 원 세워진 것 중에서요. 세웠다가요. 예, 2020년도에 세워진 건데 네. 원래 21년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도비 지원이 좀 늦다 보니까 시비를 먼저 다 쓰고 남은 사업비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남은 사업비 84만 6천 원이고 이자 4만 6천 910원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 굳이 반납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었나 싶기도 하고 340명이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죠? 네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이쪽에서 활동을 좀 하는 친구가 있긴 있더라고요. 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들 활동들을 하고 예. 만들어가는 것 같아 보니까. 네네. 그래서 자율방전에 대해서 좀 더 시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한 그 민생경제 회복 예. 지원 등급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제가 요즘 그 택시 버스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그분들과 가끔 이제 얘기를 이제 특히 이제 택시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끔 이제 대화를 하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지원금을 왜 주냐, 또 어떤 분은 더 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 이번에 예. 그 또 뭐 택시 이번 처음 주는 건가요? 택시 기사분들한테? 이제 참고로 작년에도 저희가 거기 뒷장에 보시면 이제 의원님께서 최근 2년간 네네. 이제 지급 현황을 보면 이게 작년에 준 실적입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준 실적이거든요, 이게요. 예, 여기네. 예. 그래서 그 여기 내용을 보면 그 아마 예술인들 또 여행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희가 뭐 정부에서도 하지만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예. 코로나 상황에서 예, 예. 정말 이런 분들 각종 행사라든가 특히 여행업 하시면 제가 볼 때도 뭐 아주 뭐 거의 뭐 업을 뭐 떠난 사람도 많으시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예.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버스 또 이렇게 택시 개인 택시 외에 이런 분들은 그 사실 그래도 뭐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영업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 하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아마 뭐 그래서 작년에도 줬지만 올해도 아마 50만 원이고 택시는 개인이 예, 100만 택시는 원. 이제 개인 택시는 100만 원이고요. 범 택시가 이제 50만 원인데 그 차이는 뭔가요? 왜 이제 이 차이는 지금 우리 이제 이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저희 안양만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인근 군포항이랑 같이 이제 보조를 맞춥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 상계시가 예,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3개시간. 예, 예. 이 정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3개시에서 뭐 보조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또 우리 시 재정에 맞게 네.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네. 뭐 의왕 군포 우리랑 맞출 필요가 뭐 있나. 물론 그 여기 한 생활권이다 보니까 또 영업도 우리 같이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업부에 갔기 때문에. 영업권이니까. 예. 어쨌든 저는 이 이제 안정금 회복지원금을 정말 우리가 뭐 늘 강조해왔던 정말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분들에게 저 안정자금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앞으로 차후에 혹시 이런 게 발생이 되면 그런 분들을 먼저 우선으로 많이 저는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문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재원 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체육과장 홍재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란 의원님께서 예산서 페이지 225페이지 그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 현황 예산 편성 세부 내역 세부 계획 시설 설계 계획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축구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은 그 총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으로 그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그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중앙 심사를 진행하고자 그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그 축구 전용 경기장의 그 건립 방향, 기능, 역할 등을 검토하고 그 규모, 사업비, 기간 등 제반 여건 분석과 조사를 실시해서 본 사업의 기본 기능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전용 경기장에 대한 사업 현황, 예산 산출 내역, 세부 계획, 시설 계획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지현 의원님과 이성우 의원님께서
종합운동장 음향 정관방송 사업량 포함 세부 내역, 견적서, 장비 사양, 사진, 사업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 음향 및 정관방송 설치 공사 사업은 그 주 경기장 등 4개소의 그 노후화된 음향 설비와 정관 방송 설비를 교체하여 각종 행사 시 효율적인 안내 방송과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특별규정기구금이 지난해 12월 22일 배분되어 금년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번 사업 추진은 각종 체육 행사 및 운동 경기 시 양질 음향 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운동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의원님께서 그 야외 체육시설 인조잔디 충진재 포설 사업비 세부 내역 견적서 추진 계획 및 사진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의원님과 이성우 의원님께서 그 안양시민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10억 출연금 세부 내역 그리고 2020년 총사업비 세입 제출 세부 내역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2020년 추경 10억에 대한 세부 내역은 그 선수 영입비 10억 원인데요. 그 지금 현재 그 선수들이 그 부상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가 선수 영입비 2-3명에 대한 그 6억 원과 그 하반기 그 선수 재계약 및 이적 2-3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4억을 이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그 FC 안양이 창단된 지 그 9년이 되는 해로서 그 내년도에는 그 창단 10년을 맞이하는데요. 그 K리그 1 승강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올해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한 전력 보강을 하여 그 현재 리그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으나 그 타팀 전력도 상당히 보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부상 발생 등에 따른 그 추가 취약 포지션 우수 선수 2-3명을 보존하는데 한 6억 원이 소요되고요. 그 하반기 팀 주축 선수 2-3명이 또 재계약 및 이적을 계획하고 있어가지고 이에 필요한 그 4억 원이 소요되는 바 해가지고 근본에 그 10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지금 현재 부상자는 저희가 그 김영진 선수가 완전히 그 무릎 인대가 나가가지고 올해 시즌은 전혀 뛸 수가 없게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조나탄도 그 햄스트링이 나가가지고 한 4-6주 정도 그 재활 훈련을 해야 되고 이창용 선수도 선수들이 이제 그 우수 선수들이라서 저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다치다 보니까 또 그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그 세입세출 세부 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성우 의원님께서 그 종합운동장 주경장 도장공사 세부 사업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김은희 위원장님께서 그 축구 전용 경기장 용역 사업 이전에 그 벤치마킹 단연 내기 때문에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벤치마킹은 저희가 2020년도 2월달에 한번 다녀왔고요. 다녀온 데는 그 대구 FC 축구 전용 경기장이었습니다. 또 이후에 또 여러 군데 사실 저희가 그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들려면은 벤치마킹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대신 최근에 지었던 시설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에서 이제 잘못된 사항들 사용하고 있으면서 뭐 앞으로 뭐 이건 지정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듣고 저희가 규모 같은 거 보고 간담회라든가 또 시설을 전문적으로 둘러봤습니다. 시장님하고 같이 다 갔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저희가 앞으로 그 용역 추진하는 데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참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용역회사에서도 워낙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면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다 예특위를 올려보냈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10억을 감액했어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사실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바로 이렇게 또 10억을 또 이렇게 예산을 또 현재 또 올렸어요. 네. 아까 말씀하시는데 뭐 선수 부상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너무 빠르게 지금 현재 이거 저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그 10억을 올리게 된 거는 그 전에 그 10억이 삭감이 되던 사항은 지금 저희가 예산에서 삭감됐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예비비를 그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법률에 위배된다 해가지고서 그 예비비에서 그 10%를 삭감을 한 거지 일반 예산에서 삭감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에는 그래도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10억을 올리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우리 저 총무경제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 예산회 때 다뤘기 때문에 네.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특별위원회 가서도 과장님이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그 삭감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 당위성을 좀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생각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은 어필을 저도 하긴 했었는데요. 일단 그 예비비라는 게가 10% 이상을 세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1% 범위 내에서 세워야 되는데 이제 그게가 오버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뭐 법령적으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도 그 필요하기는 한데 계속 의원님께서 그 법대로 필요하시면 놓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네. 해야 되는 부분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충무경제위원회에서 사실 어렵게 우리도 그 예산을 저기 다루고 해서 올려 보냈는데 네. 거기가 작은 돈도 아니고 10억이라는 돈을 삭감을 저기 했어요, 그죠? 물론 뭐 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뭐 짚어보느라 했겠지만은 그럼 우리 충무경제 사실 의원님들은 뭐냐는 거죠, 뒤봐서. 그랬는데 바로 또 이걸 또 되돌아서 바로 또 10억을 또 예산을 또 바로 이렇게 1차 추경에 올리면은 조금 우리 총무경제 의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좀 느껴요, 사실은. 네, 그 부분은 뭐 저도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어쨌거나 그냥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진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당시 답변을 하면서 이제 어필을 했지만은 그게 뭐 법률적으로 이제 뭐 잘못했다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억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과장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뭐 어쨌든 뭐 의원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삭감을 하겠다고 하면은 뭐 상황이 또 좋습긴 한데 네. 또 이번에도 예산특별위원회 가가지고 이거 만약에 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필을 해서 의원님들을 충분히 그냥 그 설득을 해서 아무래도 그 지금 저희 그 FC 단장님이나 그 감독님도 이번에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부 리그에 진출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진짜 필요한 예산이다 해갖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이 뭐 문제는 있지만은 뭐 그 전에 삭감했던 상황에 갔다가 다시 또 올린다는 것도 사실 저희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추진을 해나가는 그 단장님이나 그 감독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꼭 세워줘야 되겠다. 일부 리그를 꼭 가야 되겠다. 그래 또 안양 의상 더 드높이고 그런 입장에서 지금 올리게 된 겁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자신 있으세요? 우리 충무경제에서 만약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 치더라도 네. 예산특별위에 가가지고 또 그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또 확실하게 지킬 수 있으세요? 예, 꼭 통과시키도록 의원님들 왜냐하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무경제위원회가 면이 아니라서 그래. 작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해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해줬더니 바로 가가지고 예스 해가지고 10억을 양보해고선 그래고선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그럼 우리 총무경제위원회가 예산을 우리가 잘못 따랐다는 얘기인가 뭐는 우리는 사실 그 부분 얘기 바로 또 이렇게 올라왔어요. 1차 네. 추경에. 그러니까 참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왜냐면 분명히 여기서 이게 우리가 통과시켜 준다 하더라도 예산특별위원회 가면 또 이게 논란이 또 있을 거라 분명히. 네. 그죠?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이 진짜 확실한 의지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아, 이거에 대해서 진짜 확실하게 설명을 저희 대대로 하셔가지고 예, 그거를 받아내셔야지. 뭐 저희가 뭐 예산을 올릴 때 의지가 없는 거로 예산을 올리겠습니까? 의지가 있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는 이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지만은 이번에는 확실하게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 네. 우리 총경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좀 우리도 저 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네. 논해봐야지 그 10억 우리가 예산을 줬다가 또 예특위에 가서 깎이면 무슨 충분히 무슨 바보 저기 될 거야 전부 의원들이. 그래서 또 그런 거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 좀 우리도 좀 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내부적으로요. 과장님 네, 전 잘 좀 여기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건 뭐 그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종합운동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축구 경기장. 네. 그럼 만약에 축구 전용 경기장을 우리가 많이 건립을 한다면은 네. 그거는 향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어떤 뭐 계획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실질적으로는 종합운동장으로서의 기능을 좀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용 그죠, 경기를 예. 하다 보니까 가변석 같은 거 설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이제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벌써 개최한 지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래저래 검토하다 보니까 도저히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종합운동장의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용 경기장이 지어진다 그러면은 일단 그 중간에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경기도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한번 유치하게 되면 뭐 계속 하지는 못하고 장기간 또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또 그때 한번 또 어쨌거나 안양에서도 경기도 대회, 도단위 대회라든가 전국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개최를 한번 해보고 그런 다음에 또 나중에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다른 뭐 저기를 하든지 뭐 그렇게 좀 대안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일단 종합운동장 경기장 자체가 일단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용 경기장이 이제 지어지고 나면은 재구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나마 종합운동장이 축구 경기장이라도 쓰고 있으니까 활용도가 그나마 보이는데 네. 사실 종합운동장 축구 전용 경기장이 우리가 건립이 되고 나면은 네.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될 게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잘못하면은 롤러스케이트장처럼 그냥 네. 무용지물 형태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예,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뭐 어찌됐거나 한 번 정도는 이제 전국대회 같은 걸 한번 개최를 했으면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른 뭐 활용 계획을 대안을 마련하든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한번 뭐 검토도 하고 각종 관계자들한테 뭐 얘기도 듣고 해가지고 한번 대안 다시 한번 또 마련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은 네. 어떻게 좀 개인적인 제가 비산동의 의원으로서 들여다 보니까 축구 전용 경기장이 생기면 종합운동장은 내가 봐도 활용도도 그렇고 너무 노후도 있고 돈도 막 계속 수리하고 이러면 돈이 들어갈 거고 네. 그러면서 운동장으로 이렇게 방치 형태가 될 것 같고 차라리 종합운동장을 저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만안구에 저기 우리 예전에 저 운동장 있죠? 그런 형태로도 뭐 차라리 좀 몰고 여기를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저는 가보면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런 부분은 뭐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건 뭐 대안을 한번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뭐 아직까지 그런 저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런 얘기가 자꾸 돌던데 비산역이라 저기 박달역 유치하기 위해서 종합운동 지하에다가 철도 환불기지를 뭐 철도 무슨 뭐죠? 이거 하는 그거를 만들 거라는 얘기 돌던데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들은 적 있어요? 예. 그게 어디 우리 내부에서 그게 기획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게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는 듣긴 잠깐만요. 했는데요. 국장님, 예. 국장님은 그 아는 게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으세요? 처음 들으신가요? 그래요? 어떤 정치인들이 자꾸 쓸데없이 자꾸 그걸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지? 왜냐면 거기 비산동에다 기차 전철 유치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만든다 그러면은 비산동은 어마어마한 또 불편함이 올 거고 어려움이 올 텐데 그 지하에다 그걸 또 하겠다고 얘기가 자꾸 돌더라고 비산동 쪽에.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사실은. 근데 한 사람들은 그냥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그런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는 거죠? 글쎄 저도 그쪽 담당이 아니라서 일단 들리는 소문에 뭐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운동장에 지금 보니까 뭐 페인트라든가 이런 뭐 전광판, 음향기기 교체라든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축구 전용 경기장을 만든다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시적으로 좀 우리가 한번 지금쯤에 생각해볼 소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질의를 드려봤어요.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했던 부분 좀 질의 네. 좀 더 참고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축구 전용 경기장 용역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벤치마킹에 대한 거 사진 이제 현황을 좀 주셨는데 대구 FC는 2019년도 개장이 된 건가요? 이게 대구 FC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18년인가 19년인가 예, 그때쯤 네, 지금 됐습니다. 기사를 예, 예. 보니까 18년도에 기사가 나서 내년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아마 19년도가 됐던 예, 것 예. 같아요. 그러면 그리고 벤치마킹은 연도가 2020년도예요. 예, 예. 우리가 간 게. 예, 예, 예. 지금 2022년이고요. 네. 우리가 이거 지금 준공을 보니까 착공 준공 2027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적어도 대구 FC 이후에 또 생긴 전용 구장은 없나요? 우리나라에? 최근에 생긴 게 대구 FC인가요? 아니면 또 있나요? 대구 FC가 전용 최근 걸로 알고 경기장. 있습니다. 예, 예. 대구 FC가 가장 최근에 생긴 예,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만 뭐 최근 거니까 2020년도에 보셨겠지만 우리는 앞으로도 10년 뒤에 들어가야 할 전용 경기장이면 네. 조금 더 대중화되어 있거나 앞으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게 들어와야 그때 현실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찾아보시고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게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 그리던 또 네. 많은 축구인들이 원하던 그런 전용 경기장을 우리나라에서 잘 만들어서 유치하려면 또 우리 K1 리그 가야 되잖아요.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예, 예. 이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셔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전용 경기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렇죠. 지금 이성 의원님도 걱정하셨던 게 기존에 있던 전용 우리 운동장은 놔두고 또 전용 경기장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그 활용도 지금 계속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거에 뒤지지 않는 모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멋있는 것을 많이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시겠죠, 이 부분들은. 뭐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네. 그 검토를 해봤고요. 네. 그러면 또 저희가 그 용역을 주면서도 어쨌거나 거기는 이제 또 전문적으로 또 그런 쪽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사항 이런 부분도 많이 대안을 제시도 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방향은 뭐 저희가 더 좋고 낫게끔 하고는 싶은 마음은 뭐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희가 그 차량성 조사 용역을 거쳐가지고 투용자 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일단은 그 투용자 심사에 맞춰서 그게가 해결이 돼야지만이 뭔가를 해도 하는데 저희가 뭐 이것저것 다 좋은 것만 넣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또 PC 분석에서 또 타랑 제대로 안 나오는 경향도 있어가지고 일단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투용자 심사에 걸맞게 맞춰서 이제 그렇게 용역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멋진 것을 꿈꾸다 보니까 꿈의 그라운드 뭐 이런 걸 저희가 요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많은 사례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지는 않았는데 종합운동장 야외수영장 이것도 용역 들어가잖아요. 네. 네, 이 부분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경제위원님들이 참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거든요. 네. 또 중요하게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이 공약을 또 갖고 오셨어요. 네. 참 좋은 제안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 우리 안양시가 잘 풀어가야 더 좋은 걸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잖아요. 네. 이 TF팀 구성되어 있지만 그거는 제 대통령 산하 공약 사항에 대한 TF팀인 걸로 알고 있고 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네.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도 알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사항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홍대현 체육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끝으로 신윤수 정보통신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통신과장 신윤숙입니다. 저희는 한 건인데요. 이재현 의원님께서 예산안 234쪽 디지털 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 내용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윤숙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걸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부시장 직속 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시장 직속 부서와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경제실과 양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 후 예산안 조정 활동이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